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남북 문제, 코로나 사태 속의 남북 문제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다 보셨을 겁니다. 김여정이가 나서서 청와대의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 친구의 타이틀은 제1부부장 노동당 중앙위원회. 그럼 뭐라 그랬는가 하면 청와대의 행태가 3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의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한 건데 왜 이랬는가 하면 이들이 방사포를 발사했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자 그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평창올림픽 열리기 직전에 김여정이 와가지고 깜찍한 포즈로 우리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가 특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좀 까불듯이 접근하던 그 여자 기억나세요? 네, 아주 표변이네요. 표범이 확 범하듯이 18년에서 20년, 한 만 2년 조금 더 지났는데 아주 표변을 했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우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날인가요? 북한이 북한 그 원산 쪽에 이렇게 사구가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데에서 북한 포병부대들이 그다음에 반항공부대, 우리로 얘기하면 대공포 부대까지 모여가지고 집단 사격, 그들은 합동 타격 훈련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는 장면이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 TV인가요? 뭐 통신 등의 보도가 돼갖고 우리나라 언론도 받아서 그걸 사진을 실었습니다. 김정은이로 보이는 자가 이렇게 얼굴은 다 가려놓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는 사진도 나왔었고요. 워낙 우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완전히 뭐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네, 28일 날 북한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28일 날 집단으로 그 포사격을 한 게 왜 했느냐? 우리 한국군은요, 이 정치의 시녀라서 한미 연합 훈련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인민군은요, 취소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북한은 보통 연말부터 1월, 2월까지가 걔네 동계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군을 움직입니다. 육군 같은 경우에. 전군을 움직이고. 마지막 단계가 우리 한국군에서는 전비태세 검열 그래서 합참에서 이제 각 부대로 가갖고 지금까지 한 훈련을 검토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따라서 책임을 묻죠. 그래서 그들의 평가하는 기간이 지난 2월 말로 판단됩니다. 평가할 때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포병부대를 모아놓고 합동사격을 하는 겁니다. 합동사격을 하는 건데 북한이 연례적으로 특별한 정치 목적 없이 그렇게 훈련을 한다. 북한이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고 3월달이 지나면 마지막 조금 잔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농번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대민지원이라고 그러죠. 농촌 지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계 훈련 들어가고 대충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들 시스템이. 북한이 정기적인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네 훈련이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특별히 보도를 안 합니다. 근데 28일 날 포병들을 모아놓고 쐈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하게 한 겁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북한 포병 지휘관들을 막 줄줄이 해임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걔네들 평가에서 문제가 생긴 걸 알고 쫙 모가지 날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우리 전군을 한번 이렇게 전비태세를 검열해갖고 책임 물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그를 대행하는 국방부 장관이 하신 적이 있나요? 합참에서 한 적이 있나요? 우린 뭐 잘하고 있으니까 걸리지 않아서 그렇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뭐든지 믿고 맡기긴 하되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연례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온 걸 이번에도 우리 군은 안 했지만 한미연합 훈련을 북한은 했습니다. 하고 나서 평가를 하면서 사격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의 보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대남용 대미용 메시지입니다. 자기네 연례훈련 같은데 언론에 남긴 건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보건 협력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방사포를 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군에 계신 우리 국군 여러분, 특히 정보 파트에 근무하시는 우리 정보장교 여러분, 당신네들 진짜 남자입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자, 북한이 방사포를 쐈다 그랬는데, 초대형 방사포라 그랬는데, 포라고 꼭 해줘야 되겠습니까? 자, 한국군에 에이타킴스 있죠. 에이타킴스의 앞에 로켓 올리면은 MLRS, 다연장 로켓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에이타킴스 넣으면 뭐라 그럽니까? 한국군에서 뭐라 그럽니까? 미사일이라고 안 해요? 네? 우리 한국군 구룡은 순수 북한으로 얘기하면 방사포죠. 천령인가요? 거기에 덩어리 큰 거 집어넣으면 그거 뭐라 그럽니까? 진짜 왜 이러세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건 걔네들도 MLRS에다가 넣고 쏘면은 방사포 개념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덩치 큰 거 딱 넣으면 그건 그때부터는 미사일이죠. 300km 이상 날아가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유도도 되고, 네. 저쪽 거는 그냥 스스로 날개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뭐 지랄탄 개념이라면. 왜 북한이 하는 걸 자꾸 방사포라고 낮춰주는지.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 그래도 자기들은, 당신네들은 바른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보장교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2006년도에 우리 정보에서 북한 정보를 SI라 그러죠. SI, 스페셜 인텔리전스인가요? 특수정보. 이거가 제대로 보고가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연평해전 때 한용원 장군인가요? 그분이 정보사에 계실 때 37 부대에 있을 때 SI를 한번 흔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를 줬는데 저쪽에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우리 해군 병사들이 당했다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정보사에서는 북한을 제대로 아는데 이게 보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이 됐다가 노무현 정부 때 문제가 돼가지고 하도 보고를 해도 안 받아주니까 스스로 보고를 안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대비태세 검열을 하다가 문제 돼가지고 들어가니까 왜 안 올렸냐 그랬더니 몇 년이 돼서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올려봐야 뭐 소용이 없으니까. 난리가 난 적이 2006년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지금도 그런 거 아닌지 한번 정경도 장관이나 우리 그 합참의장 한번 정비태세 한번 검열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이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다운해갖고 보고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보사에서. 37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왜 쐈겠습니까? 그걸 왜 공개했겠습니까? 이것도 정치적 메시지를 깔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 김여정이를 내세워서 전능한 사고방식 딱 문 대통령을 깝니다. 이게 뭡니까? 남북 게임 하자는 거잖아요. 네, 드디어 북한이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그렇게 잘 지내다가 18년 소리가 참 발음하기 그러네. 19년도에 하노이 노들이 나니까 지들이 뿔 따고 나서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겼어요. 삶은 소대가리니 앙천대손이 하면서 자기들이 속은 거를 문재인이가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가 하노이에서 당했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자기네 책임 전가했죠. 그래서 자기네 외교부에서 회담을 하자는 쪽으로 몰았던 최선이라든지 뭐 이수용 등등은 살짝 살아났습니다. 자기들은 살아남고 우리한테 떠넘겼다가 계속 욕을 하다가 이번에 별 대꾸 없이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서 대해서 문 대통령이 보건협력하자 이런 제의를 하고 근데 그 직전에 이미 28일 날 종합평가를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합동타격 훈련을 하면서 그 사진을 언론에 공개해서 우리 쪽 반응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쏴서 더 큰 반응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김여정이가 나와서 딱 치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2017년도에 북한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왔었죠. 미사일 빵빵빵빵 쏘고 난 다음에 2018년도 신년사에서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유화국명 만들어갖고 18년도에 그 좋은 남북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북한이 얘기하는 브랭크맨십 또는 서프라이즈, 벼랑 끝 전술 내지는 깜짝 쇼 개념입니다. 저는요, 북한 처지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한테 화가 날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만큼 어떤 게 북한에 접근하는 정부는 당분간 보기 어려울 거라고 북한은 판단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이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문재인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라고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비를 거는 쪽으로 나오죠. 2017년도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8년도에 깜짝 쇼를 해가지고 여정에 보내갖고 김영철이 보내고 어쩌고 해서 그냥 4월달 회담. 우린 순진하게 쭉 빨려 들어갔다가 19년도에 앙천대에서 삶은 소대가리 그런 꼴을 당했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번 총선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여당은 좀 이기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거 북한이 모를까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들은 별로 유리한 게 없죠. 그러려면 개입을 해야죠. 지금 시진핑도 한국에 안 온다고 여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중 관계가 좋을 때 자기네가 이익이라면 한중 관계를 잘 끌고 가지만 좀 흔드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잘 지내던 관계도 흔듭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친구도 적도 없습니다. 확 바뀝니다. 국가 이익에 따라 확 바뀝니다. 필요하면은 미운 놈도 그냥 김정은이가 트럼프 만난다고 하니까 시진핑이가 몇 번을 초청했어요. 그 애송이 김정은을 자기 비행기도 빌려주면서. 그게 국제 정치예요. 이 또 변하는 겁니다. 확 변하는 겁니다. 시진핑은 한국 안 온다? 그러면 뭔가 하면 국제사회가 중국이나 이런 데가 다시 한국을 북한이 한번 호구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한국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네. 북한의 단수 높은 노동당인가요? 거기서 분석관들이 요렇게 하면 끌려옵니다. 처음에는 어퍼컷 먹이고 매치고 엎어치고 하다가 겁주고 난 다음에 딱 엄마 일로 와 술 한잔 해 그러면 꼼짝 못하고 끌려갑니다. 여러분 저 10대 때 그런 꼴 많이 안 당해보셨어요? 저는 좀 그런 거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부가 선거 앞두고 북한에서 한번 땡기면 4월 초에 땡기면 쫙 끌려가면서 남북관계 좋아졌다는 유화국면을 만들어서 그게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설사 패했더라도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 충성파로 나가게 될 걸 기대할 겁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사정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벌로 자기네 훈련하던 여벌로 어차피 쏴야 될 거 포 빵빵 쏴가지고 미사일 쏴가지고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미 방역으로 남북이 협력하자라고 했으니 빨려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 정도 분석하면요. 우리 국정원이나 우리 정보사나 이런 데서는 더 잘할 겁니다. 네, 아주 분석관들이 쫙 분석해 줄 텐데 그런 SI를 청와대가 받아볼 수 있느냐, 장관이 받아볼 수 있느냐, 국가안보실장이 볼 수 있느냐. 이분들이 지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다른 거를 하고 원하는데 올라가겠어요? SI 안 올라갈 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고 과거에요. 우리 정보사하고 37 부대하고 간에 서로 광통신망으로 많은 정보를 주게 돼 있었는데 그 두 개 차단하고 몇 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안 났습니다. 그냥 언론에 알려주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도 이상한 정보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국정원, 정보사, 기무사를 국군 안전 잘 모르겠다. 안보지원사령부로 만들고 검찰에도 공안부 죽여놓고 이렇게 계속 안보 시스템을 국내 정치 탄압용이라고 이해해서 잡아놓은 게 이 정부입니다. 북한이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나쁜 짓도 했겠죠.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게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이렇게 합시다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들한테 야당실의 탄압이니까 나쁜 놈 해갖고 저걸 잡았는데 지금 그 기능들이 죽으니까 북한이 이렇게 움직여도 정확한 판단 보고를 해주는 기관들이 없을 겁니다. 그냥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 수준 가지고 뭐라고 하다가 끌려가서 망신당한 게 18년, 19년 사태. 삶은 소대가리. 네.
이런 꼴입니다. 미국의 의도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엎어치고 맺히고. 지금 코로나 사건에 대해서도 엎어치고 맺히고 당하는 게 있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대남 공작에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갖고 놀기 시작했다.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한다. 4.15 총선에 개입한다. 4월 15일 날은 누구 생일? 김일성 생일, 태양절. 네, 북한은 상징 조작 들어갈 겁니다. 한번 이럴 때쯤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된 분석가든 애널라이저들이 분석을 해서 대통령한테 특상복으로 딱 올라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봐도요, 그 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해주라고 많은 그 아이오들이 청와대 파견돼 있는데, 이자들은 뭐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보니까 자기 진급하려고 뛰어다니고 뭐 이 짓 했다니까 참 뭐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상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본 북한의 서프라이즈 한번 보십시오. 감사합니다.